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벌써 제가 21회차가 됐더라고요. 한 주 한 주 쌓여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거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 저를 늘 믿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를 못 해주시지만 또 제 영상을 같이 봐주시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까지 일을 하고 목금토일 4일을 집에서 보냈더니 정말 오늘 너무너무 출근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오늘 오전에는 정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대구 랭커님, 크롱프렌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고은 PD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소아과에 사는 무얼 먹일까 하면서 먹는 얘기를 할 때도 이고은 PD님이었는데, 오늘 또 음식 얘기를 하니까 또 PD님을 뵙게 되네요. 딸기80님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음식 속 합성 첨가제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수도권 2단계로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들에게 희소식이 들리죠. 이제 뭐 학원도 조금 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도 좀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한고비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정부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2주 동안은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뭐 설 전이다, 설이다 해서 검사 N수 자체가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에버랜드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 2주 동안 정말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학년, 2학년은 금년 3월부터 매일 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딸기80님, 이진우 선생님 혹시 정형외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 보시는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전에 족저근막염이 생겼어서 이진우 교수님 진료를 봤었는데 정말 너무 치료도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너무 좋으신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오늘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반려묘가 확진을 받은 케이스, 우리나라 첫 케이스 보고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확진자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던 고양이가 이제 시설에 맡겨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2주 동안 증상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하지만 안심하셔도 될 거는 여태까지의 얘기에 따르면 거꾸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그러니까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넘어오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하지만 주의사항에 보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산책시키실 때는 이제 2m 정도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들과도 떨어뜨려서 같이 산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이제 여러 동물들에서 우리나라에서 첫 케이스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첫 케이스가 있었죠. 20대 어떤 좀 요양원에 계셨던 20대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을 한 첫 케이스가 있었죠.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조금 사고를 당하셔서 요양병원에서 굉장히 오래 누워 계시던 케이스라서 아주 건강한,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20대의 성인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피디님이랑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백신 이제 뭐 26일부터 뭐 요양원, 아스트라제네카는 요양원 거주 여러 직원들 중심으로 시작한다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들은 그럼 코로나 백신이 없느냐? 지금 제가 이전에 코로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던 편 한 3-4편 전께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제약회사들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다 16세 이상으로 인디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16세 이하는 지금 12에서 16세 사이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모더나에서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아마 발표가 될 거라고 하니까 건강한 소아에 대해서는 아직은 백신은 아직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다는 것 한번 얘기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딸기80님, 강남 세브란스 차트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진료 볼 때 안 가져가셔도 되고요. 교수님께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 차트를 불러와서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진우 교수님이 엄청 바쁘시다면 그것을 접속을 해서 보실 수 있을 시간이 있으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기록이 있다고 한번 말씀을 주시면 아마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떠돌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코로나 방학 생활규칙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중요하게 당장 끄는 거죠.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고 진짜 많이 웃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재택근무하는 엄마가 새 아들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계신지에 대한 사진인데 이거를 보면서 이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을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요즘 제가 주말마다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엄마가 준 거 다 보고 TV 한 번에 꺼, 그 다음에 사용한 물건 저희는 이제 9시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9시에 다 정리를 안 하면 다 쓰레기통으로 간다. 그래서 9시가 되면 제가 쓰레기통을 들고 다니면서 나와 있는 걸 다 치웁니다.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한 번 하라면 바로 해야 되는 거죠. 5번은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는 아직 저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보면서 모든 엄마들이 공감하는 가장 좋은 건 주는 대로 먹는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아과 의사는 뭘 먹이나에 대해서도 한번 요리 쿡방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한번 봄이 되면 다시 봄용 신메뉴를 개발해서 하도록 할 텐데요. 주는 대로 먹는다. 엄마들이 진짜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외식을 하기가 마음 편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뭐 어르신을 모시고 가기도 힘들고 그래도 뭐 직계 가족은 이제는 식사가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가서 먹기가 쉽지 않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는 정말 토요일 아침에 뭐 먹지부터 이 금요일날 저녁에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배달 음식 굉장히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배달 앱을 이용을 해서 늘 남편과 상의를 하죠.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은 뭘 먹을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실은 하루 이틀이고 생각보다 4명이서 뭔가를 시키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송비까지 붙으니까 뭐 몇 번 이상 시키면 뭐 10,000원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은 그거보다는 너무너무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뭐 플라스틱 제품들을 안 줘도 된다고 체크를 해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진짜로 모두가 음식뿐만이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시켜 먹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을 뭘 살까? 요즘 밀키트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밀키트를 그러면은 살 때 어디 거 사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실은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밤 주인공님 빨간색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곤 PD님도 빨간색 바지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맞으셔서 오늘 저희가 컬러도 잘 맞췄습니다. 조무사님 저희 딸들은 저에게 절대 복종을 했었는데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지더라고요. 다시 먹을 거 얘기로 돌아올게요. 만들어 먹을 것인가 사서 데워 먹을 것인가. 근데 지난주에도 잠깐 이제 PD님이랑 말을 했었는데 사서 데워 먹는 거에 있어서 밀키트가 잘 돼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용기들을 사용을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 드신다든지 너무 바쁜 경우에서는 그러한 플라스틱 뭐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비닐채로 또는 저도 이전에 잘 몰랐을 때는 찬밥을 데필 때
랩을 씌우거나 비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데워 먹는 거에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게 굉장히 많은 게,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경 호르몬,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첨가제들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더 잘 나올 수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어떻게 데워 먹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밀키트를 사서 먹는 게 좋은 건지, 재료를 다 따로 사야 되는지. 근데 재료를 살 때 좀 보시면, 저도 이제 주말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양보다 많이 만들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남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남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또 제가 평일에 잘 쓸 수 있을지, 결국에는 이게 음식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잘 보관하지 않으면 다음번 먹을 때 또 여러 가지 부패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를 각각 사게 되면 아무래도 식비가 저희 남편 말 따라 시켜 먹는 것보다 비싸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또 다음에 고민을 하는 게 있죠. 저처럼 이제 좀 애들이 크면은 덜 고민을 하는데, 저도 진짜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 이 유기농을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기농이 뭔지 제가 이 다음에도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산을 사야 될지, 국내산 사야 될지, 수입산 사야 될지, 혹시 이거 각각의 차이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조금 헷갈리는데, 국산은 우리나라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국내산은 예를 들면 중국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가지고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김치를 만들면 재료들은 수입산이지만 김치 자체는 국내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쇠고기 같은 경우에서는 수입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나서 도축을 하면 국내산이라고 표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 기간이 6개월인 거죠. 그런데 6개월보다 조금 더 키워서 사육을 하면 소갈비 국내산, 하지만 괄호치고 반드시 호주산이라고 처음 원산지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가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돼지랑 닭은 각각 기간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그래서 국내산이어도 괄호치고 어느 나라 건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혹시 이제 이렇게 어디 거인지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호주산 고기를 먹으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비릿한 그 건초 향이 나는 것 같아서 미국산을 호주산보다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아는 분은 한우가 너무 마블링이 많고 기름져서 오히려 근육이 더 많은,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산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꼭 좋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예를 들면 옷도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약간 고기의 특성에 맞춰서 고기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수입 병아리가 닭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가 알을 낳으면 이 알에서 나온 병아리는 국산이 된대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1개월 이상 사육을 했기 때문에 국내산이 되는 거고, 국내산 닭이 낳은 알에서 나온 닭은 국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조금 재밌는 것들이 있다는 것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유기농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한동안 관심이 많았었어요. 유기농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최소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땅, 그러니까 땅 자체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키우는 농산물이든 수산물, 축산물 이러한 것들도 유기질 비료만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화학 재료들을 안 쓰고 키우는 걸 유기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유기농이라고 100% 친환경일까? 100% 안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전한 식품이라고 얘기를 꼭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독성 물질들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더 철저한 검사를 받고 유통되는, 그리고 농약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오히려 더 안전해졌기 때문에 뭐 물에 타서 먹어도 되는 농약이 있다고까지 초록색 창에는 써 있는데, 어쨌든 점점 더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더 좋아지면서 과연 우리가 꼭 유기농만을 고집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천연 살충제를 사용을 하는데, 천연 살충제가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굉장히 깨끗한 천연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은 뭔가요? 친환경은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 환경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유기농 이퀄 친환경이 반드시 아니라는 것 한 번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유기농 제품이나 일반 제품이나 영양 성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데 있어서 내가 반드시 유기농을 써야 된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은 없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나님 말씀대로 100% 유기농이라는 거는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으로 키우려면은 비용 자체가 높이 올라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백화점이라든지 좀 비싼 마트에서 팔리기 때문에 또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재래시장보다는 그런 백화점에 포장되어 있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가끔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들을 소비자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나서는 되도록이면 모든 걸 유기농으로 고집을 하기보다는 조금 씻기 힘들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의 일부를 유기농을 먹고, 아니면 이제 요즘은 뭐 세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농약까지도 씻혀진다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같이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마켓컬리를 보니까 GAP 인증이라는 얘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GAP 인증은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 단계부터 수확뿐만이 아니라 포장 단계까지, 그래서 이 모든 단계까지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모든 유해 요소를 관리를 했다라는 게 돼서 요즘 보니까 유기농보다 GAP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고르실 때 엄마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레나님, 저도 베이킹소다랑 식초로 많이 씻어 먹어요. 그래서 식초로 한번 담궜다가 그 다음에 물로 다시 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곡류라든지 건조가 많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은 물을 더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물을 담글 때는 저도 정수를 사용을 하고, 정수기에서 받은 물로 한번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리수로 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음식을 어떻게 제조된 거를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재료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저도 이제 뭘 많이 사 먹게 되면서 물건을 사면 뒤집어서 원재료가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읽고 유통기간도 확인을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많이 보려고 하는데, 식품 첨가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특히 식품 첨가제라는 거는 식품을 제조 그리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기구라든지 기계는 빼고 이제 들어가지는 물질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천연 재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화학적으로 합성이 된 재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직접적인 식품 첨가제,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음식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가공하는 와중에 색소를 낸다든지 향이 나게 낸다든지 아니면 조미료, 그래서 MSG, 그리고 색깔이 예뻐 보이게 하는 발색제,
또 이 외에 뭐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게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넣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화학식품 첨가제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의도를 하고 음식에 넣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 식품 첨가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접적 식품 첨가제는 우리가 음식에 일부러 넣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음식을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담을 때 그 모든 과정들에서 음식에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 방지제, 여러 가지 염료들, 그리고 그 플라스틱 통, 그리고 그 통에 있는 폴리머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열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이랑 부딪히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화학 작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식품에 녹아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음식을 데울 때도 어떻게 데우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국의 경우에서는 10,000가지 이상이 허가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제 식품안전청에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정보들이 조금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리가 된 걸 조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찾아봤더니 뭐 색소도 9가지 정도가 허가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색소들을 배합을 해서 음식물 색깔들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식품 첨가제에 대해서 반드시 뒤집어서 뭐가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고를 했던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 간접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화학 첨가물들을 얘기를 하는데, BPA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부분은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많이 들어있고, 플라스틱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아이들 장난감이라든지 젖병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것을 보시면 뭐 BPA free라고 써있는 이제 그런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입에다가 갖다 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난감도 우리가 직접 먹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먹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BPA가 포함되지 않는지를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플라스틱 컨테이너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몸에 흡수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PFC라는 기름기 많은 음식들을 쌀 때 그 종이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또는 어떠한 캔류 안에 음식이 잘 붙지 않도록, 또는 이제 미국 베이킹 제품들을 혹시 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스티키하지 않다라고 써 있는데, 그러한 달라붙지 않는 음식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PFC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염소산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역시 음식 포장을 할 때 굉장히 그 포장지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화학물질들 4가지를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질산염 같은 경우에는 육류를 가공을 할 때 색깔이 조금 붉을수록 굉장히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육점도 불 색깔이 조금 일반 색깔과는 다른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질산염을 넣는 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들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PA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플라스틱 용기, 깡통 캔 안에 코팅제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환경에서 우리가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내분비계 교란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서운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수용체라든지 또는 우리 몸으로 하여금 호르몬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하도록 자기네들이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수정 능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그래서 왜 뭐 일회용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러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아마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는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성호르몬과 비슷한 것처럼 우리 몸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유선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좀 빨리 가슴이 빨리 나오는 연령이 이제 조금씩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형 유방이 굉장히 요즘 문제가 많이 돼서 저는 외국인 진료소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이 남성형 유방 수술하시러 많이 상담을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선 발달이 촉진되는 건 남자도 여자뿐만이 아니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엄마들이 궁금한 게 있죠. 태아한테 신경계가 발달하는 과정이 또는 태아가 뱃속에서 성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 또 관심이 많으신 어린이 비만과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PA 프리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비닐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이 좀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운 제품들에는 들어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내분비계 교란을 하는 작용들을 보고 있고요. 비만을 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일회용품 음식 자체만으로도 비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채소, 야채보다는 조금 더 기름지고 육류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용기 때문에도 이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FC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리할 때 음식이 용기에 붙지 않게 작용을 하는 기능을 하고, 또 기름 종이에 기름 흡수가 안 돼서 이제 기름기 많은 음식을 싸는데 PFC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PFC도 내분비계 교란 작용이 있고 면역을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비만이 증가하는 작용들이 있다고 하니까 요즘은 그래서 일부 테이크아웃 음식들을 싸러 가실 때 직접 용기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닐이 아니라 요즘은 뭐 실리콘 백이라든지 제가 메이커는 까먹었는데 그렇게 환경 호르몬이 없는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용기들도 많이 팔기 때문에 서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플라스틱을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세모 표시가 있고 이렇게 써 있죠. 이 숫자가 뭘까요? 숫자가 클수록 나쁜 건가? 이 숫자는 어떠한 독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 분류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번 안에는 트라이탄이라 그래서 BPA가 없고 젖병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안전한 성분도 7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숫자가 높다고 아주 나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만, 대부분 7번에는 조금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플라스틱 숫자를 보시면 3번이랑 6번이랑 7번은 그래도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되도록 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3번, 6번, 7번. 하지만 7번 안에는 무해한 소재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5번은 장기간 사용하면 독성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1번, 2번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고, 정레나님 말씀처럼 뜨거운 음식이 있을 때는 이러한 3번, 6번, 7번 용기보다는 1번, 2번 또는 그래서 요즘 그 유리 용기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 담는 통들이 유리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리를 뜨거운 거를 쓰실 때는 급하시면은 유리에 넣는 게 좋고, 아니면 되도록이면 식혀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비닐 같은 경우에서도 식은 음식을 보관할 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지만 그래도 플라스틱 비닐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환경 면에서도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저도 해봐서 알지만 용기로 계속 넣으면 가장 큰 문제가 냉장고가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실리콘으로 된 이런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생각을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글라스랍입니다. 직접적 식품 첨가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산염, 그래서 고기가 맛있게 보여주는 그 발색제인데요. WHO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조금 공신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는 게 좋겠죠. 햄, 베이컨, 소세지, 가공 육류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뒤집으셔서 그 원료명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치닐 색소 같은 경우에서도 착색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의심 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소세지, 햄, 맛살에 착색되게 해서 색깔을 예쁘게 보이게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따지니까 먹을 때 너무 고민이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알레르기라든지 암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자연 유래의 물질들을 먹는 게 정말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엄마들의 부담은 조금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소르빈산 같은 경우에서는 보존제예요. 그래서 음식이 조금 오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 육류의 단백질과 결합이 되는 경우에서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아까 앞에서 이제 육류 발생제인 아질산염과 반응을 하면 암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묵, 맛살, 건포류 그리고 포도주, 초콜릿, 치즈 등에도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포도주 보고 이래서 요즘 뭐 비건 와인이다, 뭐 유기농 와인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찾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인산염 종류도 이제 직접적인 식품 첨가제로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인산염 같은 경우에서는 응고제 또는 산도 조절제로 많이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서는 심장병이나 신장병을 조금 증가시킨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뼈 칼슘이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뼈가 조금 약해지는 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제품, 그리고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그리고 구워서 파는 제품들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내분비계 교란을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부에서는 아토피라든지 그러니까 발진 또는 천식, 아나필락시스까지도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시리얼 좋아하잖아요. 저도 집에 시리얼 아이들이 좋아해서 한 2종류, 3종류씩 있는데 시리얼 등의 바삭거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BHA나 BHT라는 물질들이 들어있대요. 근데 얘네들은 발진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엄마들이 병원에 오셔서 우리 아이가 감기 걸리니까 맨날 먹던 과자를 먹었는데 몸에 뭐가 나요. 그러면은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식품 첨가제들에 조금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거를 통해서 또 제가 한번 하게 됐습니다. 과잉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 변화와도 연관이 있고 논문들을 찾아보면 뭐 ADHD랑도 연관이 있다. 성인의 과잉 행동들에 연관이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엄마들이 케어를 많이 못 해주는 아이들이 이러한 패스트푸드나 일회용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렇게 되면 이런 과잉 행동이나 행동 변화가 과연 음식만으로 조절이 되는 건가? 엄마의 여러 가지 교육 양상, 아이들의 케어 양상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패스트푸드 이퀄 행동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성인들에서 이러한 패스트푸드를 먹고 두통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합성 첨가제들 때문에 두통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갤러그 박사가 콘프레이크가 이제 정신병 환자들이 이제 자위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만든 거라고 저는 뭐라고 들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이러한 남자들의 그러한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저도 이런 속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우유에 말아서 안전하게 먹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너무 자주 드시는 거는 여러 가지 식품 첨가제들을 생각하셨을 때 조금 횟수를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너무 복잡한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음식을 고르면 좋을까요? 되도록이면 제조된 제품보다는 이제
하나씩 재료를 사시는 게 좋은데 요즘 그래도 다행인 거는 보니까 슈퍼에서도 하나씩 고를 수가 있고 무도 반짜리가 있고 뭐 수박도 보니까 뭐 4분의 1쪽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뭐 남동생이랑 같이 사서 나누든지 엄마랑 같이 사서 나누든지 아니면 뭐 콘프레이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친구랑 같이 사서 반반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조금 생으로 음식을 사셔야 되면 누구랑 같이 사셔서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엄마들한테 너무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 먹어야 되면 또는 되어 있는 음식들을 사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으려고 하는 식품 원재료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함량이 표시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돈가스다 그러면 돼지고기가 얼마나 함량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어떠한 물질들이 들어있는지가 원재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돈가스를 예를 들면 원재료 함량이 높을수록 좋고 그럼 거기서 주 재료를 빼고 나머지 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또는 적게 들어있다 그러면 적게 들어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 그만큼 다른 게 적게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원재료를 보실 때 내가 아는 이름들이 많으네 라고 생각이 되시는 게 오히려 더 내가 아는 성분들 그래서 더 자연유래 성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재료 함량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으로 구입을 할 때 보니까 원재료가 몇 %가 나와 있는지까지도 다 찍어서 올려놔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 조금 구매를 하실 때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엄마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너무너무 저는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들을 잘 보고 선택을 하는 것. 앞에서 맨 처음에서 보여드렸듯이 이것을 우리가 유기농을 살지 아니면 뭐 GAP를 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제품들을 살지 그 다음에 뭐 수입산을 살지 국내산, 국산을 살지 너무너무 일일이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팁을 가지고 조금 더 건강하게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무선님 재밌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기팔공님 오늘도 세브란스 오셨는데 내일 이진우 교수님 외래 잘 봐주시고 김규현 선생님이 좋은 교수님이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아마 기억을 저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조문선님 말씀대로 저도 배달 음식을 먹고 싶고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음식을 되게 절제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가 이번 주까지거든요. 끝나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떡볶이가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드링크 QQQ라는 와인바가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집으로 배송도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파는 음식이 크래커에 치즈에 꿀을 발라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가 지금 너무너무 먹고 싶습니다. 이고은 PD님 반쪽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흔이 넘으니까 이렇게 빨리 반쪽이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리나님 공장에서 만드는 빵, 과자, 초콜릿을 끊으셨고 집에서 만드셔도 이제 베이킹소다, 베이킹파우더, 드라이 이스트는 안 넣으실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음식에 관심이 생기면서 뭐 키토 음식, 뭐 저탄수 음식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체 식품들을 뭘 넣을 수 있는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알레르기 유발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무화당이라고 하던가요? 뭐 이렇게 그러한 화학 첨가물들을 않는 건강한 그런 빵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알레르기 유발 음식들도 재료들도 적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아마 재료들을 조금 사셔서 만드신다면 조금 더 건강하고 알레르기가 적고 또는 탄수화물도 적고, 그래서 밀가루 대신 뭐 그 아몬드 가루를 쓰고, 그래서 전 같은 경우에서도 아몬드 가루랑 무슨 가루를 뭐 1대3으로 섞어서 쓰라고 돼 있던데, 저도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음식을 만드니까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딸기80님, 혈액 검사 하셨는데 혈당이 100이 정상인데 107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서 PCOS 진단을 받으셔서 호르몬 영향이 조금 있다고 하시는데, 당이나 대사증후군 간식 조심하라는데 음식 주의사항,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간식을 야채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비트가 엄청 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환경호르몬 생각을 해서 비닐에다가 옛날에는 돌렸었는데, 요즘 찾아보니까 접시에 그 실리콘 덮개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또는 안전한 물질들로 만들어진 전자레인지에 물 받아서 찔 수 있는 찜기 이런 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야채라든지 과일은 너무 다니까 그런 음식들을, 간식을 조금 자연유래 성분들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치즈에다가 통밀 크래커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당이 확 올라가지 않는, 요즘 뭐 GI 지수 이런 점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이 확 올라가지 않는 음식들 위주로, 간식들 위주로 찾으셔서 연구를 좀 많이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봄 쿡방을 할 때는 이러한 간식 만들기를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스타벅스의 그 호두파이가 너무 맛있었는데, 다이어트 시작하기 직전까지 호두파이가 계속 품절이어서 못 먹은 게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끝나면 먹고 싶습니다. 조무사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하신다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 학생이 ADHD나 ADD 같은 느낌이 있으시면 소아정신과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싸게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정말 아이를 보셨을 때 너무 극명하게 ADHD예요. 그러면은 너무 심각한 경우에서는 당연히 이제 큰 대학병원을 가시는 게 좋지만, 요즘은 동네 작은 소아정신과 클리닉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소아정신과 개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 우아클 저 개인 그 채널에 오시면 거기에 이제 소아정신과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판교에서 그쪽에서 개원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김남욱 선생님 가셔서 김규현 선생님이 추천했다라고 하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잘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에 오동훈 선생님이라고, 오동훈 선생님은 이미 뭐 너무 많이 채널에 나오셔서 유명하신데, 거기도 이제 김규현 선생님이 가보라 그랬다고 해서 가시면 아마 여러 가지를 신경을 잘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를 가면 어쨌든 소아과에서 다시 소아정신과로 의뢰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신경정신과에 가시는 문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정신과를 가야 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라고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이 아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아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김남욱 선생님도 저랑 채널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자폐라든지 이러한 모든 검사들을,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딸 무슨 이제 IQ 테스트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저희 아이가 약간 낯을 많이 가렸어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처음에 안 하더라고요. 모든 검사들은 원활히 소통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여러 번 가서 그 아이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엄마들에게 이 아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아이가 행동이 과잉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소아정신과 가셔서 아닌 거 확인하시면 조금 선생님들이 걱정이 덜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돌려서 말씀을 주시면 엄마도 가시기가 마음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엄마한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요.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서연이가 콧물이 좀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내가 내 애 하나 관리를 못하네, 이런 조금 자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는 조금 유하게 돌려서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딸기80님, 유기농 식품이 좋다면 몸에 닿는 것, 예를 들면 치약이라든지 여성 생리대를 비롯한 용품들, 바디워시 같은 것들이 반드시 비싼 건 유기농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비싼 것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성분들이 조금 안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생리대도 다시 면을 빨아 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팬티 같은 경우에서도 한 번 입고 이제 중간에 갈아입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유해 성분들이 많지 않은 것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너무 급해서 슈퍼에서 빨리 샀던 생리대랑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좋다고 하는 순면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거랑 보면은 이제 피부 예민도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피부가 너무 예민하지 않다면 지금 사용하시는 거를 쓰셔도 문제가 없다면 쓰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좀 예민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성용품은 특히 저는 되도록이면 조금 성분이 좋은 거를 특히 어릴수록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디워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세타필이나 아니면은 피지오겔 이렇게 조금 성분들이 많이 없고, 요즘 어플들에서 이제 뭐 유해 물질들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그런 어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안전한 것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무선님, 도와드리기가 힘드시구나. 제가 한번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는지 한번 친구한테 물어보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HK님, 와인에서 합성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그런 제조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좀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등등 여러 가지 제조 과정에서 합성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땅에서 또 포도를 키웠냐가 또 유기농의 기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포도를 키우면서 뭐 어떠한 이제 살충제를 썼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어디서 뭐 다큐멘터리에서 뭐 어떠한 와이너리에서는 뭐 벌레를 없애기 위해 무슨 자연 유래 성분들을 사용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번에 와인에 그런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다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와인 드시고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라고 하시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발효주는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런 성분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 한 끼만 드시는데 배고플 때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드시면 감기가 나. 소화가 굉장히 잘 되고 아마 단백질 같은 경우에서는 더 분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스 물질들이 더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방구가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첨가물 카라기난이라는 물질은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이것도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초록창에 쳐보시면 그 성분들에 대해서 조금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무선님 강의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찾아오신 그 캠핑하는 남자 캐바남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요한 선생님과 친할 것 같다고요? 임요한 교수님은 저희 소장님이고 저희가 아침마다 환자 브리핑 회진을 도는데 제 여기 옆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임요한 교수님께서 머리 짧은 게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친합니다. 그리고 임연생님
친하다기보단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고요. 대구랭커님, 이고은 PD님과 최고의 파트너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음식에도 같이 고민이 많고 또 제 2대 직속 후배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단계가 풀리고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면 한번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홀쭉해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민아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마흔이 되니까 살을 빼니까 요게 얼굴만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손 붓는 게 조금 덜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금년 초에 시작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제가 제 자신의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싶었어요. 아침마다 너무 빵 좋아하고 커피는 하루에 5-6잔씩 마시고 물도 거의 안 마시고 야채 과일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서 고기 먹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피자 햄버거 좋아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이 많이 조금 염증도 제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손도 붓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요일당하고 해봤는데 확실히 음식을 건강하게 먹으니까 좋은 게 뭐나 생각을 해봤더니 피로하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좋고 6시에 눈이 멀뚱멀뚱 깨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잘 때 속이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서 원래도 저는 잘 때 속이 더부룩하면 못 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몸이 붓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밥을 먹을 때도 저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안 좋은 음식들을 덜 먹는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식비도 조금 줄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몬드 넣어서 정민아님 정말 제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맛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건강하게 먹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맛이 너무 그런 첨가물들에 익숙해져서 건강한 빵이 맛이 덜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4주 동안 음식을 굉장히 줄이면서 비트가 아니라 야채들을 먹으니까 야채가 그렇게 단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첨가제들을 줄이시면서 자연 본연의 맛을 느끼신다면 그리고 MSG 대신에 여러 가지 뭐 멸치 육수라든지 제가 요즘 멸치 육수를 하면서 꽃새우랑 이제 가끔가다 혼다시를 가끔 넣기도 하고 이제 그 건홍합도 넣으니까 국물이 훨씬 깊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아 성인 당뇨는 소아내분비과, 가정의학과. 소아 당뇨 같은 경우에서는 소아내분비과를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성인 당뇨 같은 경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진단을 받으실 때는 내분비 내과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유지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동네에 좋은 선생님, 나랑 친한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스프레이에 카라기난이라는 성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으셨구나. 한번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비강 스프레이가 왜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가 더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또는 봄철에 미지근한 물 많이 마셔라. 그리고 정수기 틀어라. 가습기 틀어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씩 신경을 써주시고 하시면 코로나 예방 효과가 덤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 씻으시는 거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연수강좌에서 들었었는데 N95라든지 이러한 의료용 마스크들은 나를 보호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밀집된 장소, 병원, 그 다음에 고위험 장소들을 가실 때는 그냥 일반 우리가 쓰는 그 수술용 마스크보다는 KF94 같은 더
효능이 좋은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요즘 이제 비타민 시리즈로 해서 제가 좀 먹는 거에 저도 관심이 생겨서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유산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